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는 3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래되는 주택 10채 중 9채는 아파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안정과 부의 상징이자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삽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30년 후에도 아파트는 지금처럼 괜찮을까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과 15년 뒤인 2040년이면 전국 아파트의 70%가 노후 아파트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재건축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최고의 주거지이자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꼽히는 이 아파트가 30년 뒤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30년 후 우리가 마주할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40년이면 우리나라 아파트의 70%, 전국 약 1200만 가구 중 800만 가구 이상이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로 분류될 전망입니다. 이미 2024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 약 53%가 준공 30년을 넘겼습니다. 분당,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는 1989년 입주로 벌써 35년 차에 접어들었죠. 2030년이 되면 일기 신도시 전역이 모두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기게 됩니다. 아파트가 낡으면 재건축하면 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재건축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땅 위에 얼마나 넓고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지 면적이 100평이고 건물 총면적이 300평이라면 용적률 300%입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같은 땅에 더 많은 층수나 넓은 면적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과거 5층짜리 저층 아파트는 용적률이 100% 남짓이라 20층으로 재건축하면 분양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미 180%에서 250%를 넘습니다. 즉, 올릴 수 있는 층수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 목동, 분당, 중계동, 잠실 모두 이런 상태죠. 이미 저층 단지들은 재건축을 끝냈고 중층 200% 용적률 단지들은 새로 지어봐야 수익성이 나지 않습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치솟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지수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불과 10년 전 재건축 공사비는 평당 600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4년엔 평당 1,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안전관리비까지 모두 오르다 보니 시공사들이 이 가격으로 못 짓는다며 수주를 포기하거나 조합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공사비를 깎습니다. 그 결과 건물은 푸실해지고 조합원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며 사업은 중단됩니다. 12,000세대가 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8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공사비 폭등은 그대로 조합원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분담금은 5억 원 이상. 강남 개포 잠실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8억에서 10억 원대 분담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서울 강북의 한 단지는 시세 5억짜리 아파트의 분담금 5억 원이 예상돼 논란이 됐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힘들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조합원 간 갈등입니다. 재건축은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짓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천 세대가 모인 단지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정치보다 더 어렵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입주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0년 전 5억에 산 사람과 작년에 40억에 산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같은 단지라도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과 학교 근처이거나 강변이나 조망이 뛰어나거나 이런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기 집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재건축 비용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감당 능력이 안 되면 재건축을 반대하겠죠.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조합장이 15번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조합 자체가 꾸려지지 않아 재건축 첫 단계조차 밟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보다 더한 정치가 벌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재건축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새 집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만족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새 아파트를 싸게 받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능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재건축을 하려면 아파트 한 채를 새로 사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30년 후입니다. 물론 일부 노른자의 아파트들은 먼 미래에도 수요가 있을 테니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로 거듭나겠지만 그 외 지역의 아파트들은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낡은 아파트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아파트는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벽 균열, 누수, 배관 노후화, 엘리베이터 교체, 전기시설 개보수. 이 모든 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합니다. 특히 초고층 아파트일수록 유지보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50층짜리 아파트의 외벽을 보수하려면 특수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이 비용은 결국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앞으로 30년 후 인구까지 줄어들며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해지겠죠. 빈집이 늘어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점점 더 낡아지고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찾아 떠나면 됩니다. 결국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을 텐데 이 사람들로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재건축은 꿈에도 꿀 수 없게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대량 공실 사태가 일어나고 우범지대로 변해가면서 도시의 흉물이 되는 슬럼화가 시작됩니다. 나중에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라는 플랜카드가 내걸리고 결국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문제의 짐을 나눠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1950년에서 70년대 건설된 공공 아파트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슬럼화된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철거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파트가 슬럼화되어 철거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인트루이스의 프루이트 아이고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1950년대에 건설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졌으나 관리 부실과 치안 악화, 범죄 발생 등의 문제로 급격히 슬럼화됐습니다. 결국 1972년부터 76년 사이 발파 철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은 모더니즘 건축의 종말을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철거 후 부지는 공원이 됐습니다. 영국도 1972년 대형 사회주택 프로젝트로 지어진 건물을 1993년부터 완전히 철거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03년부터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해 수백 개 공공주택 지역을 철거재건 또는 리노베이션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통합, 기존 주민 재정착, 공동체 보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단독주택 같은 저밀도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층 공동주택은 개인주택에 비해 법률적 절차, 비용, 철거 공사의 난이도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복잡합니다. 수천 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합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도시들은 이 점을 오래전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층 공동주택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낮은 밀도의 단독주택과 커뮤니티 중심 구조를 선호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관리비와 철거비 부담이 적고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도시 전체를 아파트로 덮어버렸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콘크리트 숲이 이어지고 30년 뒤엔 그 숲이 한꺼번에 늙어갈 것입니다. 재건축은 더 이상 해법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40, 50대가 빚을 내서 산 아파트를 30년 후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금을 떠안는 골칫거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수억 원, 매달 치솟는 관리비, 팔리지 않는 집, 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 때문에 파산했다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는 최고의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는 끝없이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떠안아야 할 가장 큰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자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30년 후 아파트는 여전히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지일까요?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더 좋은 주거지가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